인천 계양장 오픈 스튜디오가 드디어 문을 열었습니다. 야, 반갑습니다. 랜선으로 떠나는 우리 야행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인천의 계양장 곳곳을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인천을 사랑하는 남자, 인천의 목소리 MC 안영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인천의 그리고 더 알고 싶은 MC 배은환입니다. 야, 저희를 이런 네. 영광스러운 자리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뉴스 스튜디오 같아요. 네. 이 자리에 저희를 이렇게 불러주신 인천광역시 중구의 안목, 야, 진짜 최고입니다. 중구 소리 질러 뿌뿌뿌 대단하죠. 진짜 목소리가 너무 좋아요. 네. 올해는 그 코로나19로 인해서 여행도 마음 편히 못하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이 아름다운 밤에 네. 이 밤에 인천 계양장의 특별한 먹을거리, 볼거리, 즐길거리를 아낌없이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맞아요. 그 전에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도대체 뭐다? 인천 우리 계양장이 무엇이고 이곳에서 어떤 문화재가 있고 뭐를 먹고 즐길 것인지를 알아봐야 되는데 네. 사실 뭐 제가 소개는 인천의 목소리다, 인천을 네. 사랑한다라고 말씀은 드렸지만 네. 또 우리 배은하 MC는 인천을 더더더 알고 싶다 그랬잖아요. 더 알고 싶어요. 저희 둘로서는 부족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분들을 모시지 않았습니까? 네, 바로 저희 옆에 앉아 계신데요. 함혜경, 이순숙 문화해설사 두 분 자리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일단은 네. 소개를 좀 먼저 해주셔야 되니까 네. 우리 배은한 MC 옆에 계신 우리 네. 선생님부터 한번 소개를 간단히 해주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 중구에서 역사문화 해설을 하는 이순숙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너무 반갑습니다. 그리고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저도 역시 인천 중구에서 역사와 문화를 해설하는 함혜경 해설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어서 반갑습니다. 오세요. 느낌이 두 분을 제가 오늘 사실 처음 뵀잖아요. 네. 이 느낌은 약간 선생님 같은 느낌입니다. 제가 존칭도 선생님이라고 하지만 네. 정말 학교에서 느꼈던 그 선생님 같은 느낌인데 오늘 두 분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큰데 사실 이 랜선 야행 이름도 좀 독특하고 네. 저희도 사실은 처음이지만 네. 두 분도 처음이죠. 예, 저희도 처음이에요. 사실 해볼 수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소감, 이 느낌, 첫 느낌 되게 남다르실 것 같은데 소감이 어때요 지금? 네, 저희가 항상 학생들도 그렇고 여기 계양장에 오시는 분들도 항상 소규모로 오시거든요. 그런데 지금 특히나 이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사실은 이제 투어 진행도 어렵고 그러니까 그렇죠. 여러분들에게 여기 계양장을 소개해드리고 싶어도 소개해드릴 기회가 사실은 없었어요. 맞아요, 근데 맞아요. 오늘 이런 기회가 있어가지고 소개해드릴 수 있어서 너무나 사실은 긴장이 되기도 하지만 설레이고 굉장히 좋아요. 네. 네, 저희도 설레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실제로 얼굴을 마주 보면 이렇게 투어를 갈 수는 없지만 더 많은 분들이 이 영상을 통해서 인천 계양장을 알 수 있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제 인천 계양장의 문화재들을 본격적으로 살펴보면서 이야기도 나누고 이제 궁금증도 풀어볼 텐데 제가 가장 먼저 드는 거는 그 인천 계양장의 역사는 도대체 언제부터 시작이 된 건가요? 두 분 중에 지금 눈치 네. 게임 하십니다. 자, 어떤 분이 과연 네, 마이크 잡고 계시는 우리 함혜경 대답을 선생님께서. 해주실지. 네, 인천 계양장은 계양이라고 하면 이제 항구가 열려서 이제 모든 것들이 이제 서구로부터 들어왔다는 걸 뜻하는 건데 사실은 우리 인천은 우리나라에서 세 번째로 계양이 된 도시예요. 네. 그러니까 1876년도에 강화도 조약을 맺고 네. 인천, 원산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 인천항이 개항이 됐어요. 네. 그래서 이번에 이 야행을 진행하는 것도 계양장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계양장 야행을 진행하게 되는 거죠. 그 예, 역사가 예. 상당히 오래됐는데 네, 네. 저희도 우리 둘이서 네. 한번 둘러봤잖아요. 네, 거리를 저는 한 한번 바퀴 돌아봤어요. 남자끼리 좀 데이트를 좀 해봤는데 보니까 정말 영화 세트작 같은 느낌. 평소에 볼 수 없었던 저도 그래 나름대로 전국의 그 관광지를 많이 다닌다고 다닌 사람이지만 네. 이 계양장만의 어떤 독특한 좀 건물들도 많이 있고 색다른 느낌이 있더라고요. 근데 많은 분들이 오시면 이런 거 되게 좋아하실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많은 분들이 좋아하신데요. 우선 이곳에
일본 건축물들이 많이 남아 있어서 그런 것을 보고 굉장히 좋아하시고요. 이 지역에 오시면 일본뿐만이 아니라 차이나타운이라고 해서 중국 문화도 보실 수 있고 자유공원, 우리나라 최초의 서구식 근대공원인데 공원에 올라가서 인천항구 앞바다를 한눈에 내려다보면서 인천을 다시 한번 실감하는, 그러니까 한 곳에 오셔서 세 개의 권역에 나눠진 것을 걸어서 보실 수 있다는 이런 아주 좋은 이점이 있어요. 네, 오늘은 이제 랜선으로 걸어가면서 그쵸. 또 네, 여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만큼 많은 분들이 인천 계양장과 또 인천 계양장 문화재 야행에 굉장한 관심을 보여주시고 계세요. 그런 관심을 짐작하게 하는 질문이 SNS를 통해 올라왔습니다. 제가 어떤 직접 겁니까? 봤거든요. 자, SNS 질문에 2020 인천 계양장 문화재 야행, 이거 정말 중요하고 의미 있는 행사인데 왜 행사 타이틀에 이렇게 오타를 낸 거냐면서 진짜요? 네, 많은 분들께서 SNS에 보세요. 이 포스터 아닙니까? 네, 제5회 인천 계양장 문화재. 요게 이게 오타가 들어갔어요. 이게 지금 수천 장이 깔렸거든요. 잠깐만, 네. 일단은 제가 한번 볼게요. 네네네. 제가 예전에 그 교지 편집부 아시죠? 네. 네, 그 출신이기 때문에 아, 네, 정확하게 네.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네. 제5회 없는데요? 없죠. 잘 만들었어요. 네. 두 분도 같은 생각이시죠? 없어요. 네. 자, 이 SNS에 올라온 이 질문은요, 바로 문화재. 문화재, 보통 저희는 어이라고 알고 있는데, 네, 어이가 오타가 난 거가 아닌가. 그래서 굉장히 지금 어이가 없다라는 그런 질문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게 오타가 아니라 이 문화재가 맞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문화재는 문화와 관련된 일정한 주제나 그리고 소재를 가진 공연이나 행사를 지칭할 때 뭐 우릉문화재 혹은 뭐 탈춤문화재 등등 행사, 그죠? 문화재는 우리가 보존해야 할 역사적 그리고 문화적 가치가 높은 것들을 지칭할 때 쓰는 말이라고 하네요. 네. 사실 뭐 이제 이 소개를 해 주셨던 대로 이 문화재, 오늘 이 두 분의 해설사분들과 우리 천천히 살펴볼 테지만 정말 저도 느꼈던 게 인천 계양장은 정말 살아있는, 살아 숨쉬는 그런 박물관 아닙니까? 그렇죠. 맞아요. 네. 진짜 너무 기대가 돼요 오늘. 네. 그리고 눈길 닿는 것마다 다 의미가 있고 역사가 있는 문화재 보고이기 때문에 문화재 야행이라고 지칭한 겁니다. 이제 여러분들도 궁금증이 좀 많이 풀리셨죠? 그런 본격적으로 궁금증이 좀 풀렸다고 하면 계양장과 또 다른 이제 궁금증을 계속해서 오늘 풀어볼 건데 네. 제일 먼저 사실 계양장이 위치한 이곳 인천 중구를 생각하시면 네. 저를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많은 분들이. 뭘 떠올릴 것 같습니까? 혹시 제가 생각하는 그것 그쵸. 짜장면. 짜장면. 인천 중구하면 짜장면 아닙니까? 네. 근데 왜 인천 중구에 차이나타운이 조성이 되었고 그 짜장면이 유명한지 사실은 뭐 저 같은 경우는 그냥 맛있게 먹고만 갔지. 네. 오늘 드는 궁금증이에요. 이거에 대한 궁금증을 좀 풀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짜장면을 파는 가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짜장면 박물관이라는 아주 특색 있는 박물관이 이곳 인천 계양장에 있는데 화면으로 먼저 만나볼까요? 네. 우리가 레트로잖아요. 네. 과거니까 네. 이것도 한번 어떻게 옛날 할까요? 맞춰보는 거. 뭐 약간 가족 오락관 느낌? 두 젊음의 분은 지금 행진? 모르시는데 한번. 그 옛날 MC들이 했던 것처럼. 자, 그러면 인천 계양장에 있는 첫 번째 영상 화면으로 만나 보시죠. 청나라 사람들이 인천에 거주하기 시작한 것은 1884년 현재의 차이나타운 일대 창국 조계지가 조성되면서였다. 창국 조계지 내 공화춘 건물은 한국에서 짜장면을 처음 만들었던 중국 요리집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그 전시는 산동회관으로 산동 지역 출신자들이 모여 정보를 교환하거나 동양인의 잠자리를 제공하는 장소였다. 이곳 점원으로 있던 산동 출신 우희광이 1911년 현재의 자리로 이전했는데 이듬해인 1912년 중국의 신해 혁명이 일어나 중화민국이 수립되자 그것을 기념하여 공화국의 봄을 뜻하는 공화춘으로 간판을 바꾸어 달았다. 공화춘이 청요리집으로 유명해진 것은 대략 1950년대에서 70년대 무렵까지이다. 공화춘 건물은 중정을 가진 중국 전통 건축 공간의 배치 형식을 따르고 있다. 석축 위에 벽돌을 쌓아 올린 조적 구조와 목 구조가 혼용된
중국 민간 건축의 보편적인 구조 형식이다. 외관은 장식적인 요소를 배제하고 단조롭게 되어 있으나 후대에 들어와 보수하면서 남측 벽면에만 자기 타일을 붙여 정면성을 강조했다. 외관과 달리 내부 공간은 산동 지방 사람들이 좋아하는 장식으로 매우 화려하게 되어 있다. 2012년 4월 짜장면 박물관으로 개관했다. 네, 우리 짜장면 박물관에 대한 영상을 좀 이제 지켜봤는데, 짜장면 박물관이 있는 곳은 이렇게 또 짜장면들이 가게들이 모여 있잖아요. 인천 계양장이 유일한 거 아닙니까? 네, 인천 계양장이 유일하기도 하고요. 네. 영상에 설명이 너무 잘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이제 개항이 되고 나서부터 이제 조개지라는 게 형성이 돼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일본 조개지가 먼저 형성이 되고 또 이제 청국 조개지가 형성이 되고 또 각국 조개지가 생겨지게 되는데 이제 차이나타운에는 이제 청나라 사람들이 와서 살던 곳이죠. 네네. 근데 이제 처음에 이제 개항이 되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이제 중국에는 굉장히 막 흉년이 들고 먹고 살기가 굉장히 힘들 때였어요. 근데 인천에는 개항이 돼가지고 일자리가 굉장히 많았죠. 그래서 지형이 같은 그 산동 지방 사람들이 인천에 돈을 벌러 많이 왔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그 중국인 노동자들이 인천항에서 일을 많이 하면서 처음으로 먹기 시작했던 게 바로 짜장면이에요. 그때부터. 그렇죠. 그래서 그 노동자들이 쿨리라고 하는데 그 사람들은 뭐 비싼 음식을 먹을 수도 없었고 또 이제 오랜 시간 점심 시간을 이렇게 사용할 수가 없었어요. 빨리 먹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빨리 먹고 네. 값도 싸고 그리고 기왕이면 내가 고향에서 먹었던 내가 아무리 먹어도 탈이 나지 않는 우리의 음식을 찾다 보니까 짜장면을 처음 먹기 시작했던 거죠. 그래서 신기하다. 네. 그래서 이제 사실은 공화춘에서 짜장면을 처음으로 팔기 시작은 했지만 요리가 돼서 팔기 시작은 했지만 짜장면의 출발은 바로 그 인천항 부둣가에서 이제 출발이 됐던 거죠. 길거리 음식으로. 네, 길거리 음식으로 출발을 했다가 네. 요리화가 되면서 이제 공화춘에서 판매가 시작됐던 거죠. 네. 그래서 바로 그 공화춘이 네. 지금 현재의 짜장면 박물관이 된 거죠. 네. 저희는 정말 짜장면 중국 음식이 모여 있는 대단지의 짜장면 거리로만 알고 있었는데, 그러니까요. 네, 이런 스토리 이야기를 네, 그렇죠. 듣고 나니까 요런 이야기들이 아직은 입소문이 덜 난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문화해설사 입장에서는 많이 아쉬울 것 같은데요, 그죠? 그래서 더 많은 분들이 이제 인천에 오셔서 짜장면을 드셔 보시고 네. 이제 저희를 통해서나 다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이제 그런 사실들을 아시고 드시면 짜장면이 아무래도 더 맛있겠죠. 네, 더 맛있게 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진짜로 네. 이 혹시 선생님 뭐 예전에 뭐 중국집 뭐 따님이시든지 이런 건 아니시죠? 그건 아닙니다. 문화해설사로서 아니 정말 전문가처럼 너무 쏙쏙 들어오는 해설을 해주셔가지고 네. 제가 짜장면 역사를 오늘 확실히 알았는데 네. 남녀노소 이렇게 잘 뭐 빠르게 먹을 수 있고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짜장면 지금도 뭐 성행하고는 있지만 네. 지금은 그 후손들이 계속 지금 하고 있는 겁니까? 네, 그렇죠. 그 지금 공화춘이 그러면 원래 처음 만들었던 그분이 계속 이어서 하시는 거예요? 이제 그 공화춘에서 원래 하셨던 분은 이제 우휘강이라는 분이 하셨는데 네. 그분의 이제 손녀 딸이 이제 운영하시는 짜장면집은 또 따로 있죠. 네. 따로 예. 지금은 이제 상관은 없지만 그렇죠. 어쨌든 그냥 예, 이름만 유지하는 그렇죠, 그렇죠. 네. 신기합니다. 짜장면 전문가시네요. 자, 그럼 지금 우리 문화해설사분께서 말씀해주신 이 내용들을 그 짜장면 박물관 여기에 가면 다 알 수 있는 정보들일까요? 그렇죠. 알 수가 있죠. 네. 자, 그러면 이 짜장면 박물관이요. 이게 그 입장료가 얼마인지 참 궁금한데 이게 언제나 누구든 혹시 무료로 입장이 가능한지. 무료는 아닙니다. 무료는 아니고. 네, 입장료가 있어요. 네, 입장료는 있고 지금 말씀해주신 그런 짜장면에 대한 역사를 박물관 안에서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거죠. 네. 가야 오늘 되겠어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왜 인천 중구의 짜장면이 이렇게 유명해졌고 네. 차이나타운이 조성되었는지를 알게 됐는데요. 사실은 또 궁금한 게 있는 게 네. 저희도 아까 둘러보면서 그런 얘기 했잖아요. 네. 여기 되게 유명한 성당이 있다. 네. 그러면은 이게 뭐 여러 사람이 오다 보니까 계양장은 아무래도 여러 가지 문화 또 종교가 오기 나름인데 그런 이유에서 이제 성당이 또 있는 건가요? 그렇죠. 그러면 네. 뭐 특별한 또 이 성당 이 이야기가 또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아까 네. 우리 연습하셨죠? 네. 보셨죠? VR. 예. 자, 그럼 준비된 화면 보여 주세요.
천주교의 한국 선교 활동이 공식적으로 보장된 것은 1886년 5월 3일에 체결된 한불소 통상조약에 따라서였다. 인천 선교는 1889년 7월 1일 파리 외방 전교회 빌렘 신부가 부임하여 재물포 본당을 설립하면서 시작되었다. 초기에는 인천 성당으로 불리다가 1958년경부터 답동 성당으로 불리고 있다. 교회 부지는 빌렘 신부가 매입하였으나 제3대 마라발 신부가 부임해 1897년 7월 4일 고딕 양식의 벽돌조 기와지붕의 성당을 완성시켰다. 마라발 신부는 명동 성당과 약현 성당을 설계한 코스트 신부에게서 설계도를 받아 기초 공사를 시작하였다. 이후 점차 신도들이 늘어나면서 확장의 필요성이 생기자 1937년 6월 30일 넓게 개축한 로마네스크 양식의 성당이 현재의 답동 성당이다. 정면에 3개의 종탑을 갖추고 있는 답동 성당은 이전의 서양식 성당과는 달리 벽돌과 돌을 혼용하였고 내부 기둥과 2층 바닥을 콘크리트로 처리하는 등 철근 콘크리트 구조와 벽돌 구조를 혼합하고 있다. 평면 구성은 삼낭식의 장방형으로 신랑과 측랑은 원형 기둥의 열주에 의해 구별이 뚜렷하다. 열주 사이는 원형 아치로 연결되고 열주와 외벽의 반원형 편계주 사이는 리브 없이 외벽 전체와 반원형 볼트로 연결함으로써 반은 그로인 볼트, 반은 베럴 볼트의 특이한 천장 형태로 되어 있다. 명동 성당 다음으로 웅장하고 아름다운 대표적 교회 건축으로 알려져 있다. 네, 영상을 통해서 봤는데요. 네. 이게 유럽이나 이런 데서만 이렇게 유명한 성당이 있는 줄 알았는데 인천 우리 중구의 계양장의 답동성당. 그러면 이 답동성당이 인천의 천주교의 시작점인 거죠? 네. 네, 말씀을 해주실 때 마이크를 적극적으로 이용해 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네, 많이 긴장이 돼요. 네. 그러면 역사적으로도 이제 의미가 있지만 네. 그 건축적으로도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닐까 싶어요. 영상을 통해서 보니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답동성당은 네. 1930년대 새로 만들어져서 지금 아. 보시는 것은 그 모습이에요. 네. 그러니까 처음에 생겨진 성당하고는 좀 모습이 좀 다르고 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은 종탑이 3개 있는 성당이고 네. 바깥에 종탑이 3개 있는데 실제 종은 가운데 중앙부 안에만 종이 있어요. 네. 그리고 종탑을 설계할 때 종소리가 외부로 잘 퍼져 나가라고 종탑 그러니까 바깥으로 난 창에 살이 아랫 방향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쉽게 종탑에 올라가면 인천시내를 다 찍을 수 있겠다는 생각으로 올라가시는 분이 계신데 네. 그런 설계 때문에 종탑에 올라가도 인천 시내를 다 찍을 수는 없고요. 예. 좀 독특한 네. 건축물이네요. 예. 그죠? 네. 근데 생각해 보면 지금 이제 워낙 오래전에 지어졌으니까 개화기를 거쳐서 또 일제 강점기를 지났고 또 한국 전쟁도 버텼고 이렇게 한국 우리 인천의 역사의 산 증인이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인천항이 1883년에 근대 개항을 하면서 인천항을 통해서 서구 문물이 들어오는 것과 함께 종교 시설들도 다 들어와요 서양에. 그래서 천주교도 들어오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인천에 답동성당뿐만이 아니라 개신교의 교회도 초창기 교회들이 있어요. 근데 시기적으로 천주교 성당이 좀 늦게 들어오게 된 계기는 네. 우리 역사상으로 병인양요 기억하실 거예요. 네네네. 병인양요 때 프랑스와의 관계가 별로 좋지 않았어요. 그 네. 이후로 그래서 상대적으로 서구 등에 늦게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선교 활동도 좀 늦어졌고 들어오면서 주로 어떤 활동을 했냐면 보육 사업하고 그러니까 교육 사업을 했어요. 그래서 해성보육원이라고 하는 네네네. 보육 사업을 하고 그 해성보육원에 그 답동 신자들이라면 한 번쯤 네. 봉사를 갔던 그런 기억들이 있을 거예요. 네. 두 분 덕분에 답동성당에 대한 궁금증까지 이번 기회에 확실히 풀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과 물자가 몰린 개항지에는 다양한 시설들이 들어서게 되는데 그중 한 곳이 바로 이곳일 것 같은데요. 화면으로 먼저 만나 보시죠. 1882년 5월 서양과 최초로 맺은 조미수호 통상조약에 따라 1883년 6월 16일 무역 관세를 징수하는 인천 세관을 개설하였다.
창설 당시에는 천국의 제도를 모방하여 해관이라 불렀다. 인천 세관은 1883년 첫 번째 청사가 세워진 이래 4회에 걸쳐 청사를 신축하거나 이전했다. 그 위치도 3번이나 바뀌었다. 또한 세관에는 본청 외에 검사소와 보세창고 등의 부속 건물이 함께 세워졌기 때문에 그 수도 많았다. 최초의 세관 청사는 당시 인천 해관 토목기사로 근무하던 사밭진이 설계한 것으로 1883년 11월 현재 항동 1가 1번지 1, 2호, 2번지에 1, 2호에 세워졌다. 두 번째 청사의 건립 경위 및 시기는 알 수 없지만 1889년 9월 이전에 세워졌을 것으로 추정된다. 첫 번째 청사 사진에 등장하는 좌측 건물이 있던 자리에 세워진 것임을 알 수 있다. 1911년에 건축된 세 번째 세관 청사는 전에 비해 상당한 규모를 갖춘 서양 고전주의 양식의 2층 목조 건축물이었다. 네 번째 청사 외관은 세 번째와 거의 비슷한 모양을 띠고 있어 1926년에 이축한 건물, 구청사를 이전한 것이라는 기록도 있다. 청사와 부속 건물은 6.25 전쟁 중에 대부분 소실되었다. 현재 화물계 사무소, 선거계 사무소, 창고 등 3동이 남아있다. 2013년 10월 29일 국가등록 문화재 제569호로 지정되어 있다. 네, 인천세관과 관련된 이제 영상을 보고 오셨습니다. 인천세관은 한반도 최초의 세관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참 깊은 것 같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세관이 인천에서 처음 생겨났는데 우리가 그 이전부터 이미 교역은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76년도에 강화도 조약을 계기로 해서 네. 항구가 열리면서 이미 외국과 무역을 하고 있었지만 억울하게 무관세였습니다. 그러다가 1882년 우리가 서양하고 그러니까 미국하고 네. 조미수어 통상 조약이라고 하는 그걸 맺으면서 거기에 세관가 관세에 대한 조항이 네. 생겨나요. 그래서 7년 동안 무관세로 우리가 무역을 했지만 드디어 관세를 받는 그런 무역을 시작하게 되고 그렇게 되니까 인천에 우리나라 최초의 세관이 생겨나게 됩니다. 네. 더 의미가 좀 있는 그런 건물일 수도 있는데, 근데 지금 있는 건물은 창고였잖아요. 세관 창고. 근데 세관 창고도 이렇게 역사적으로 의미도 있고 또 제 생각에는 굉장히 웅장한 건물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창고가 이 정도인데 과연 이 본청 건물 이 얼마나 더 웅장하고 화려했을까? 좀 상상할 수가 없는데 어때요? 아까 영상을 보셨겠지만 정말 안타깝게 남아 있었다면 훌륭한 자원이 되지 않았을까, 관광 네네네네. 자원이. 그리고 우리의 근대 역사를 알 수 있는. 근데 인천에는 아쉽게 이렇게 사라진 건축물들이 꽤 많습니다. 그것도 최근에 1970년대 80년대 들어서 네네. 그러니까 우리가 막 경제 개발이라는 네. 명목으로 그러니까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그때 아직은 우리가 그러니까 문화에 대한 개념이 좀 덜 인식되었을 때, 네. 그래서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아쉬운 건물들이 세관 건물뿐만이 아니라 여러 개가 있습니다. 너무 안타깝네요. 예. 그래서 저희 이런 거 보시려면요 인천에 계양박물관이라고 있어요. 네. 거기 보셔야 가시면 됩니다. 네 건축물의 모형들을 잘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계양박물관. 자, 그리고 반가운 소식 하나는요. 그 인천 세관 창고와 부속동 주변을 새롭게 조성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진짜요? 네. 왜냐하면 이제 인천이 부두가인데 이 부두가 옮겨가는 이런 지금 과정이 있어요. 네네네. 그래서 그 부두의 활용 방안을 놓고 아마 그런 이야기들이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정말 그 새로운 모습, 더 웅장한 모습, 재건되는 모습을 좀 기대해 보면서, 사실은 인천의 이 세관 말고도 최초의 이런 건축물들을 많이 만나볼 수 있거든요. 영상이 또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또 있네요, 네, 영상이. 우리가 또 준비를 해야 될 게 있죠. 네. 화면 보여 주세요. 근대 우편 제도는 1884년 우정 총국의 설립으로 한성 인천 간 개통된 것이 시초이다. 그러나 1884년 갑신정변으로 인해 폐지되고 실질적으로 시행된 것은 갑오개혁 이후 전국 각지에 우체사를 설치하면서였다. 인천 우체사는 1895년 중구 경동에 있던 이운사 건물 안에 있다가 1898년 내동으로 이전하였다.
일본 또한 자체적으로 1884년 4월 일본 영사관 구내에 일본 우편국을 설치하였다가 1896년 일본 인천 우편국 건물을 지어 신축 이전하였다. 1905년 을사늑약에 의해 통감부가 설치되자 우리의 우체사는 일본 측 인천 우편국에 통합 흡수되었다. 1910년 강제 병합 후 조선 총독부 소관이었다가 광복 후 인천 우체국이 되었다. 현재의 인천 우체국은 조선 총독부 최신국 청사기의 설계로 1922년 12월 1일 착공하여 이듬해인 1923년 12월 10일 준공하였다. 도로의 면에 기역자형으로 세워졌는데 벽돌조 2층에 옥상층을 두었고 외벽은 인조석 발음으로 마감했다. 구조는 벽돌조로서 바닥만 콘크리트로 시공했다. 외부 마감은 징두리에만 화강암을 붙이고 나머지 상부는 시멘트 몰탈로 석조 모양을 본뜨고 있다. 당시에 유행하던 서양식과 일본식 건축 양식을 섞은 절충주의 양식이다. 한국에서 가장 오래된 현존 우체국이었으나 현재는 영업이 중단된 상태이다. 네, 우리나라 최초의 우체국 인천 우체국입니다. 이것도 저 처음 알았어요 이번에. 자, 그러면 지금도 이 공간이 우체국으로 쓰이고 있지는 않겠죠? 네. 네, 지금은 이제 우체국으로 사용되지 않고 네. 이제 다른 박물관이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고 지금은 이제 비워두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네. 현재는. 근데 이 건물 자체가 그러니까 딱 한 가지 어떤 뭐 차라리 일본 형식이다, 뭐 서양 형식이다 이러면은 좀 쉬울 텐데 서양식과 일본식 건축 양식이 좀 혼재되어 있다고 제가 설명을 들은 것 같아요. 해설사분들은 이런 건물을 보고 좀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이제 일본식이라고 하면 이제 특별히 이제 주택 같은 경우에도 목조 건축물이 많고 한데 그때 당시 이제 우리가 이제 개항이 되는 거는 이제 일본인들에 의해서 개항을 딱 하게 되는데 그때 당시에 일본인들은 우리에게 굉장히 위협적으로 그리고 굉장히 자신들이 우월하게 보여지기 위해서는 이런 화강암이나 이런 동물돌 같은 것들을 많이 사용을 해서 일본 제1은행이랄까 또 인천 우체국이랄까 그런 건축물을 이제 지을 때 항상 그런 돌로 된 그런 건축물을 많이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인천 우체국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굉장히 좀 위협적이고 웅장한 맛이 있어요. 예, 맞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딱 짓고 이제 1923년도에 이제 그거를 딱 짓고 이제 개소식을 딱 할 때 그 일본인들은 딱 거기 2층에 옥상에 올라가 가지고 모찌떡을 딱 만들어서 그거를 다 이렇게 던지는 그런 네. 세레모니도 하고 굉장히 그렇게 했었죠. 네. 그렇지만 이제 인천 우체국이 우리나라 최초의 지방 우체국이었고 아직도 이제 그 건축물이 남아 있다는 거에 대해서는 이제 저희가 이제 다시 이제 돌아볼 가치는 있죠. 예. 정말 궁금한 거 하나하나 딱 여쭤볼 때마다 그냥 뭐 술술술술 아우, 읊어주셔요. 최고예요. 긴장되신다더니. 자, 그러면 우체국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면 이분들에 대한 이야기도 안 할 수가 없겠는데요. 최초의 우편 배달부 최전부가 활약을 했었다고요? 네네. 이 체전부들은 이제 처음에는 이제 서울이랑 인천의 우편물을 가장 많이 이제 이거를 이제 교환을 하게 되는데 서울에서 4시간 동안 그 우체부 큰 가방을 메고 우편낭을 메고 내려오죠. 4시간 동안 내려오고 또 인천에서도 4시간 동안 그 가방을 메고 이제 올라가는 거죠. 그러면 중간 지점 그 오류동에서 딱 만나게 돼요. 아, 지금 서울의 오류동. 그렇죠. 예, 오류동에서 만나서 그 우편물을 서로 이제 교환을 해서 각자 또 다시 잠시 쉬었다가 다시 돌아오고 그렇게 하죠. 예.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학생들이 오면 그 아저씨들의 모습을 딱 보면 택배 아저씨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때는 굉장히 왜냐면 한글과 한자를 다 소화를 하고 읽을 수 있으신 분들이 그 일을 하셔야 됐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공부를 하신 분들이 그 일을 하셨죠. 지금의 뭐 약간 뭐라고 하면 새벽 배송 같은 느낌으로 그 당시에는 진짜 몸으로 그냥 직접 4시간 동안 가서 중간 지점에서 서로 교환하는 맞아요. 와, 그런 노력이 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정말 외국 사람들도 깜짝 놀래는 택배 문화가 발달되지 않았나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야, 두 분과 함께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네. 정말 뭐 그냥 술술술 궁금증이 해결해 나가는데 네. 사실 여행하면 문화재만 볼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즐길 거리 이런 게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당연하죠. 저 같은 경우에도 어딘가를 여행하거나 방문할 때는 특색 있는 체험이나 맛집이 있는지 꼭 검색을 하거든요. 미리 특히 맛집 중요하죠. 우리 먹는 거 중요하니까. 네. 자, 두 분이 주신 정보에 의하면
개항장이라는 특성에 맞게 이색 체험이 있다고 이곳에 있다고 들었어요. 네. 화면으로 또 한번 만나 보시죠. 안녕하세요. 저희는 인천 중구 계양전 거리에 위치해 있는 개화기 의상대여점 경성 1950입니다. 저희 가게에서는 개화기 의상을 대여하신 후에 주변 근대화 거리 또는 일본식 가옥 건물 또는 이제 주변 근대화 박물관에서 이제 옷을 입고 시대 체험을 할 수 있게 의상을 대여해 드리는 곳입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깔끔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카라 달린 원피스 종류 제일 많이 입으시고요. 화려하게 입으시는 것은 위아래 따로 있는 투피스 종류 제일 많이 입으세요. 남성분들은 오시면은 쑥스러워들 많이 하시는데 넥타이도 매시고 모자도 쓰시고 그렇게 많이들 하시거든요. 아, 그러면은 남자들이 그런 옷 입으면 변요한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지금 제가 있는 이곳은 저희 가게에 위치해 있는 스튜디오예요. 이런 곳에서 손님들이 사진 촬영 많이 하시고 인생샷 많이 건져 가세요. 저희가 따로 촬영도 해드리고 있어서 이제 인생샷은 둘이 오셔도 충분히 건질 수 있습니다. 예뻐요. 저는 계양장 문화재 야행은 공존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은 저희 가게에서 이제 근대화 시대 의상을 빌려 입으신 후 거리에 나가시면은 이제 약간 과거와 지금 현재가 공존하는 듯한 느낌을 많이 받으시거든요. 이제 거리에 오시면은 다른 놀러 오신 분들도 그런 모습 많이 보시고 이제 신기하시면 그 의상 많이 빌리러 들어오세요. 저희 이제 집에 가도 되죠? 감사합니다. 리얼 유튜브 감성 나왔다. 아니에요. 죄송해요. 잘하셨어요. 잘하셨어. 네, 마지막 부분에 저희 이제 집에 가도 되죠? 재밌어요. 네, 재밌었습니다. 색다른 체험이 될 것 같아요. 보통 이제 경복궁이나 그 전주에 있는 한옥마을을 가면 이제 한복을 빌려서 입으면 마치 그 시절로 돌아간 듯한 그런 느낌 받잖아요. 그런데 딱 요 근대화나 개화기 개화기. 시절에 네, 의상들을 입으면 그 드라마 미스터 선샤인이나 그 시절로 푹 들어간 것 같은 그런 느낌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 두 문화예술 분들께서도 혹시 이 의상 체험 한번 해보신 적 있으세요? 네, 저희는 저 의상을 입고 네. 해설도 진행했었어요. 와. 그러면 진짜 약간 뭔가 그 박물관이 그냥 이렇게 뭐 있는 걸 보는 게 아니라 네. 두 분께서 직접 개화기 의상을 입고 막 이렇게 하면 더 실감 날 것 같은데 네. 저도 도전을 한번 해보고 싶긴 한데 추천할 만한 사진 잘 나오는 그런 포인트 있습니까? 사진 잘 나오는 포인트 네. 어디서 찍으셔도 다 포인트입니다. 하나만 꼽을 수 없다. 네네네. 자 그러면은 개화기 의상을 입고 저희들도 인생샷을 한 장 찍어보고 싶은데 어떻게 저 혼자는 조금 그렇고 아니 우리 저는 따로 갈 겁니다. 아니. 혼자라도 그럼 가서 네. 꼭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왜냐하면 다음 영상이 또 준비가 되어 있는데 네. 개항장만의 분위기의 역사를 느낄 수 있는 영상이 또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네. 뭔지 한번 화면 보여 주세요. 관장님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봉주루라고 인사해야 되나요? 뭐라고 해야 되나요? 헬로우라고 해야 되나요? 아니에요. 여기 그냥 안녕하세요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저 혼자 뭔가 1900년 그 대한제국 시대에 네. 온 듯한 느낌을 받아서 좀 그렇게 인사를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네, 그럴 수 있죠. 네. 사실 재물포 구락부를 얘기할 때 정동구락부를 뺄 수가 없어요. 정동구락부. 네. 네. 정동구락부는 아시다시피 서울 정동에 있는 곳이죠. 그리고 재물포 구락부는 재물포에 있는 곳이고 두 공간의 공통점은 사실 외교 공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동구락부가 외교관 정문의 전문 외교 클럽이었다면 여기는 민간 외교가 일어났던 공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네. 근데 보통 많이 알려지기를 외국인들의 사교 클럽이었다 이렇게 많이 알려져 있어요. 그렇죠. 네. 물론 사교도 맞는데 큰 범주에서는 민간 외교장이었어요. 민간 외교회장. 예. 그래서 특히나 저는 사교 또는 클럽 이런 부분들이 한 100년 넘어오면서 그 의미 자체가 조금 가볍거나 부정적인 의미로 좀 바뀌었잖아요. 의미가. 그렇죠. 네. 좀 바뀌어야 된다고 봐요. 현재 119년 됐죠. 119 이 년이. 건물만 119년 됐죠. 이 건물은 골격이 벽돌조로 되어 있어요. 근데 사실 이 내부 장식들 이런 부분들은 세월이 흐르면 좀 훼손이 되거나 네. 특히 여기는 전쟁을 겪은 지역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2007년도에 그나마 원형이 잘 복원돼 있다는 상해구락부 네. 상해를 가서 건물을 고정을 해서 유사하게 복원을 한 거고요. 이 인테리어 내부에는 슬라브라든지 벽돌이라든지 이런 골조들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다 최애입니다. 다 최애지만 그래도 올해 특별히 네. 시민분들한테 권하고 싶은 공간은 바로 저 남쪽 공간이에요. 남쪽 공간. 예. 여기가 바로 네. 관장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네, 맞습니다. 그 공간. 네, 네. 왜 사랑하는지 알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그래도 관장님이 왜 좋아하시는지. 불과 이틀 전만 하더라도 네. 이 창문이 폐쇄된 상태였어요. 이 창문 앞에 한 50cm 앞으로 해서 가벽이 있었고요. 그리고 가벽 위에는 PDP나 뭐 작품들이 걸려 있었죠. 그래서 대부분 시민분들은 여기에 창문이 있는지를 잘 모르세요. 그다음에 저는 의미를 부여하고 싶은 게 이쪽 방향이 약간 남동 방향이에요. 남동 방향. 남동 방향이 사실은 대한제국의 외교 다변화 전략의 방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119년 전에 최초의 국제도시 개항장. 모든 것이 다 이거. 그렇습니다. 네. 다 재물포 구락부가 다 눈에 보고 있다. 뭐 그런 이런 어떤 거죠. 상징적인 의미가 있고 사실은 스토리들이 있는데 아쉽게도 그동안 그런 정보들이 시민분들께 제대로 많이 못 알려진 게 사실이고요. 그래서 이 공간을 가벽을 철거하고 이 햇볕을 받아들이고 이런 작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게 숨겨진 이야기들을 그걸 빌미로 해서 매결해서 들려드릴 수 있는 것. 와, 진짜 여기 곳곳이 다 요즘 사진 찍는 뭐 스포츠라고 하잖아요. 찍으면 다 너무나 아름답고 맞습니다. 멋진 곳이라는 건 맞아요. 근데 관장님이 이야기를 알고 이곳에 오는 거랑은 또 다른 것 같아서 그렇죠. 네. 진짜 좀 공부도 좀 해오시고 오셔서 사진만 찍고 가는 공간이 아니라 우리의 그 역사가 남긴 또 그리고 이런 많은 스토리가 있는 거를 많이 아셨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을 겁니다. 네. 네. 그래서 저희가 11월 14, 15일에 인천 계양장 문화제를 하는데 그때 재물포 구락부에 꼭 와야 된다 안 된다? 돼야죠. 자, 11월 14, 15일 인천 계양장 문화제가 바로 이곳에서 열립니다. 그 중에 우리 재물포 구락부도 꼭 오실 거죠? 관장님 와야 되겠죠? 당연히 오셔야죠. 여러분들 문화가 있고 즐거움이 있고 또 우리 정치가 있고 정말 많은 역사와 스토리가 있는 재물포 구락부로 꼭 놀러 와주세요. 네, 초반에 영상 초반에 그 드라마 도깨비 OST가 나왔잖아요. 정말 그 음악과 잘 어울리는 곳이었던 것 같아요. 그 먼저 구락부가 클럽을 말하는 거였네요. 네, 맞아요. 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그때 당시에 지금은 클럽이지만 그때 당시는 네. 클럽을 일본인들은 이제 구라부 예, 그렇게 발음을. 불렀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때 그 발음대로 해서 지금 현재 재물포 구락부라고 부르게 됐지만 사실은 뭐 지금에 와서 뭐 클럽이라고 하지만 네. 그 재물포 구락부는 굉장히 아픈 곳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그 장소에서 서양인들이 이제 음주 가무를 하면서 우리 조선을 어떻게 하면 자기네 소나기로 넣을 수 있을까 그렇게 했던 그런 장소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 클럽 얘기해 주셨는데 이곳이 6.25 이후에는 또 우리나라 최초의 공립박물관으로 그렇죠. 예, 인천 박물관 여러 가지 네. 역사가 있는 그런 곳이었네요. 네. 네. 그리고 영상 중간에 옆에 선생님께서 거기 박물관도
있었었어요. 박물관으로 사용이 된 적도 있었다고 하네요. 자, 오늘 두 분과 함께 이렇게 얘기를 나눠봤는데 어느덧 이제 마무리 시간이 좀 된 것 같아요. 네. 소감이 어떻습니까? 처음과 끝이 좀 많이 긴장이 좀 많이 풀리셨죠? 네, 처음에 엄청 긴장해서 시작했는데 시간이 좀 아쉽네요. 더 많은 곳을 소개해드리고 싶고 진짜로 오셔서 걸으면서 보시면 진짜 이 개항장이 너무 아름답고 깊은 이야기가 있고 역사가 있는 곳이거든요. 저희도 사실 좀 떨리니까 네. 카메라 화이팅 한번 외쳐주시죠. 화이팅! 화이팅! 누구를 위해 화이팅을 하죠? 뭐 이런 느낌이었습니다. 자, 오늘 두 분 정말 감사드리고요. 영상으로 함께하신 모든 분들에게도 정말 유익한 시간이 되었을 것 같은데요. 저희는 잠시 후에 인천 크리에이터 투어로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 잠시만 기다려주시고 두 분간의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다려주세요.